우리도 집은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걱정할 건 없겠지? 이 말을 얼마나 많이들 하시나요? 특히 50대 후반이나 60대가 되면 퇴직을 앞두거나 막 은퇴한 부부들끼리 이런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오랜 세월 갚아온 주택담보대출도 거의 끝났고 노후 준비가 잘 된 건 아니어도 국민연금이 조금씩 들어오니까 최소한 거짓골은 안 나겠지 하고 안도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저는 상담을 하다 보면 집이 있으니 괜찮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자기암시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지 너무 많이 봅니다. 오늘은 그 착각이 부르는 진짜 공포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집 있으니까 걱정 없다는 분이라면 오늘 글을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먼저 제가 만난 한 62세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부부는 서울 외곽에 20평대 아파트 한 채가 있습니다. 결혼 30년간 악착같이 대출을 갚아 겨우 소유권 이전을 끝냈죠. 남편은 대기업 부장으로 정년퇴직, 아내는 전업주부였습니다. 국민연금은 남편 기준 월 11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처음엔 우리도 집 있으니 나쁘지 않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관리비, 전기가스, 건강보험료, 통신비, 식비 등 고정비가 매달 150만 원이 나가는데 연금만으로는 도저히 안 됐어요. 그나마 퇴직금으로 1억 정도 남았는데 그걸로 매달 부족한 생활비를 조금씩 메웠더니 3년 만에 바닥이 보였죠. 부부싸움이 잦아지고 이 집 팔아야 하나라는 말이 매일같이 나왔답니다. 그런데 집을 팔면 전세라도 살아야 하고 그 월세 전세금 이자도 문제라서 결정을 못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두 번째 사례도 들어보세요. 경기도에 사는 65세 여성분이었습니다. 남편이 60대 초반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은 빌라였어요. 그분도 집 있으니 큰 걱정은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남편이 돌아가시니 연금 수급액이 줄고 소득이 전혀 없으니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건강보험료가 확 뛰었습니다. 재산세, 관리비, 수도세까지 줄줄이 나가는데 수입은 월 60만 원 남짓. 결국 빌라 반지하를 세놓고 본인은 친정 근처 원룸으로 이사했죠. 내 집 한 채가 날 살릴 줄 알았는데 결국 날 쫓아내더라는 말이 너무 마음에 남았어요.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데 더 충격적입니다. 전직 공무원이셨던 68세 남성 이야기입니다. 수도권 신도시에 30평대 아파트가 있고 본인 명의 퇴직연금도 있어 어느 정도 준비 잘 된 편이었어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부러워했죠. 문제는 이분이 65세 이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병원비가 늘어나자마자 시작됐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으로 부인도 간병을 시작하면서 생활이 무너졌어요. 병원비와 약값이 한 달에 7,080만 원이 꾸준히 들었고 간병 스트레스가 심해져 외부 도우미를 쓰자 월 1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했습니다. 퇴직연금에서 매달 150만 원 받는데 병원비 간병비로 180만 원이 나가니 생활비가 0원이 된 거예요. 결국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버텼습니다. 집이 있다는 게 마지막 보루가 아니라 오히려 대출의 담보가 된 거죠. 이런 사례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집이 있으니 안심했다는 거예요. 둘째, 현금 흐름을 너무 가볍게 봤습니다. 셋째, 집은 자산이지만 동시에 비용 덩어리라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값이 오르면 든든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팔 때 얘기죠. 살고 있으면 매달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쓰는 돈이 생깁니다. 재산세, 관리비, 유지보수, 보험, 심지어 대출이 남았다면 이자까지. 이걸 연금과 현금 자산으로 못 메우면 집이 있어도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집 팔면 되잖아라고 쉽게 말합니다. 근데 막상 나이 들어 집을 팔아 작은 데로 가려 하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정든 동네를 떠나는 심리적 저항, 병원 시장 교통 편의성 문제, 이사 비용, 새 보증금이나 월세, 친척 눈치 자식들 문제까지. 60대 넘으면 의사결정이 더디고 변화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집이 있으면 든든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노후 생활비의 핵심은 현금 흐름이다. 연금, 현금 자산, 일거리 등으로 매달 필요한 돈을 메울 전략을 가져야 한다. 집을 자산으로 활용하려면 미리 계획하고 가족과 상의해둬야 한다. 가끔 제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면 집도 연금도 없으면 더 큰일 아닌가요? 맞아요. 없는 것보단 낫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쓰고 계획하느냐예요. 준비 없이 집 있으니까 괜찮다는 마법의 주문을 외우면 오히려 준비를 안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 팔아야 할 때도 의사결정을 못해서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당신이 50대나 60대라면 오늘이라도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우리 부부 매달 최소 얼마가 필요할까? 지금 연금저축소득으로 매달 얼마가 들어오나? 부족한 돈은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우리 집은 팔아서 갈아타거나 현금화할 계획이 있나? 이 질문을 솔직하게 던지고 현실을 직면하면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집이 있는 건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걸 지킬 전략이 없으면 오히려 짐이 될 수 있어요. 집 있으니 괜찮다는 착각이 노후를 망치는 함정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준비할 수 있는 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때서야 정말로 집이 있어 든든하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집 있으니 괜찮다는 착각이 왜 위험한지 사례로 공감해봤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전문가적인 시각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최대한 쉽고 친근하게, 그런데 꼭 필요한 디테일과 실질적인 조언을 담아드릴게요.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집이 있으니 노후가 안정적일 거야 라고 믿습니다. 이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있으니 괜찮다는 게 문제입니다. 노후 자산으로 집을 활용하려면 계획이 필요하고 특히 60대 이후엔 결정이 늦어지거나 실행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현금 흐름을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의 60대 부부가 국민연금에서 받는 금액은 부부 합산 월 18만 220만 원 정도가 평균이에요. 개인차가 크지만 남편이 100만 원대 초중반, 아내가 3,080만 원 정도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노인 2인 가구의 최소 생계비는 월 190만 원 선이고 보통 생활비는 25만 300만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병원비나 간병비, 효도비 자녀 지원, 손주 돌봄비 같은 돌발 비용이 추가되면 한 달에 350만 원도 금방 넘어요. 즉 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차이를 뭘로 메꿀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해요. 집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건 집을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전략을 반드시 고려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권하는 전략 몇 가지를 소개할게요. 첫째, 다운사이징 계획 세우기. 큰 평수의 아파트나 오래된 주택을 작은 집으로 갈아타면 수억의 차익이 생깁니다. 이걸 노후 자산의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에 서울 외곽 30평대 아파트 20평대 신축 오피스텔이나 지방 소형 아파트로 옮기면 1억여 이상을 확보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이 돈을 월지급식 즉시연금이나 분할 인출형 금융상품에 넣으면 월 5,080만 원 정도 추가 현금을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 나이 들어 이사 자체가 큰 스트레스입니다. 미리 자녀와 상의하고 60대 초반쯤엔 계획해두는 게 좋아요. 의료 접근성, 교통 편의성, 장 보러 다닐 시장 등을 꼭 확인하세요. 둘째, 영모기지 주택연금 활용.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월급처럼 돈을 받죠. 이에 6억 원대 아파트를 주택연금에 넣으면 65세 가입 기준으로 월 100만 원 전후 수령 가능 금액은 주택평가와 나이에 따라 다름. 장점은 평생 거주 보장, 사망 후 상속인은 집을 처분해 정산 가능. 단점은 상속 재산이 줄어든다는 점. 이건 자녀와 솔직히 의논해야 합니다. 셋째, 임대 수익 활용하기. 부동산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못 쓰는 게 이 방법이에요.
얘 2층짜리 단독주택이라면 2층을 세놓고 본인이 1층 거주. 도시형 빌라를 가진 경우 분리임대. 심지어 아파트도 전세월세 전환만으로 현금 흐름 개선 가능. 주의할 점은 세입자 관리, 공실 위험, 세금. 특히 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니 반드시 세무상담 필요합니다. 넷째, 집 팔고 월세 살기 전략. 많이 꺼리시지만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얘 6억 아파트 팔고 전세 2억, 남는 4억으로 즉시연금 가입. 월세라면 보증금과 월세 비율 맞추기. 문제는 임대료가 오르는 위험, 이사 스트레스. 하지만 자산이 부족할수록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옵션입니다. 이런 전략은 언제 할지가 관건이에요. 보통 70대 중반 넘어가면 이사도, 대출도, 금융상품 가입도 심리적으로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건강 문제, 인지능력 저하가 결정을 더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50대 말 60대 초중반이 최적의 준비 시기라고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의사결정의 공유입니다. 부부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제가 만난 어떤 분은 남편이 죽어도 우리 집 안 판다 주의라서 생활비 부족으로 매달 대출이자만 내고 적자 생활을 7년간 하다 결국 팔았는데 남은 돈이 반토막 났습니다. 반대로 미리 합의한 부부는 62세에 다운사이징하고 남은 돈으로 노후연금 가입, 여행도 다니면서 여유 있게 삽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꼭 시키는 게 이거예요. 부부가 월간 수지표를 같이 써보세요. 수입, 지출, 집을 유지할 비용을 계산하세요. 재산세, 관리비, 유지보수비, 예상 의료비, 간병비까지 장기 플랜으로 추산하세요. 부족한 돈을 메울 수단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이런 걸 쓰다 보면 막연한 두려움이 구체적 계획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집 있으니 괜찮아가 아니라 집 덕분에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자녀 문제도 중요해요. 많은 부모가 이 집은 애들 주려고 버틴다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생활이 너무 빠듯하면 자녀도 부담을 느껴요. 오히려 부모가 현금 흐름을 잘 만들어 여유 있게 사는 게 자녀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합니다. 부모가 노후에 쪼들리면 자녀가 돈을 보내느라 자신들 노후 준비가 무너집니다. 이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악순환이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집이 자산인 건 맞지만 현금이 아니에요. 현금으로 바꾸는 계획이 있어야 진짜 자산이 됩니다. 오늘이라도 한번 종이에 적어보세요. 우리 집, 우리 연금, 우리 생활비, 우리 계획. 그게 노후 불안을 없애는 첫걸음입니다. 당신의 노후가 준비된 만큼 여유롭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는 오늘부터가 가장 좋습니다.